자, 지금까지 뭐 정보를 전송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과 네트워크 망에 대해서 배웠더라면, 이번에는 그런 정보의 신호를 어떻게 변환을 해서 자료를 보내주는지 정보 신호 변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기 주파수 변조부터 위상 변조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아날로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꿀 때 사용하는 내용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주파수 편의 변조부터 위상 편의 변조까지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의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서 사용하는 게 바로 이 방법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요, 뭐 물론 이걸 다 외워주시면 좋은데, 그런 것보다는 앞에 나와 있는 이 약자만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그것도 앞에 한 글자씩만. 약자와 그 단어의 뜻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주파수 변조에서 사용하는 FM의 F는 프리퀀시의 약자예요. 프리퀀시는 주파수라는 뜻입니다. 다음, 진폭에서 사용하는 AM에서 A는 앰플리튜드의 약자입니다. 앰플리튜드는 진폭이라는 뜻이에요. 다음, 위상 변조에서 P는 페이지의 약자입니다. 바로 얘는 위상이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예요. FSK에서 F는 프리퀀시, ASK에서 A는 앰플리튜드, 위상 편의 변조에서 P는 PSK에서 P는 페이지의 약자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주파수인지 진폭인지 위상인지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다 이거죠. 문제를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PCM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조금 특별합니다. 얘는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이러한 신호들, 아날로그 신호의 형태죠. 디지털 형태로 바꿨다가 0101 이렇게 바꿨다가 다시 아날로그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바로 PCM의 역할이에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해주는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PCM이 그렇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관련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88번 반송파 주파수를 변환시키는 변조 방식, 주파수 프리퀀시죠. 프리퀀시의 약자 F. 그래서 결국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89번 반송파의 신호의 피크-투-피크 전압이 변하는 아날로그 변조 방식은, 여기에서 다른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전압이 변한대요. 이 전압이 변한다라는 건 0V로 한번 들어왔다가 다시 5V로 한번 들어왔다가 전기의 힘이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었다가, 전압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면 바로 진폭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플리튜드에 해당하는 AM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변한다 라는 것은 바로 진폭이 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바로 AM, 진폭 변화 방식.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게 이제 피크 투 피크 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말로는 포인트 투 포인트 방식이라고 돼요. P2P 방식이라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P2P 방식은 포인트, 점과 포인트, 점을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1대1로 연결하는 방식을 P2P 방식, 피크 투 피트 방식,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89번은 전압이 변하니까 AM,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90번 주파수의 다중화에서 부채널 간의 상호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역은, 조금 쉽게 생각하면, 조금 쉽게 문제를 보면, 우리 라디오 들을 때 주파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MBC가 뭐 89.95, 그 다음에 SBS가 107.7이고 뭐 이런 식으로 주파수가 쫙 나와 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비어있는 주파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MBC 주파수가 1이고 S3이라면 그 사이에 비어있는 2번 주파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주파수를 뭐 하라고 하느냐? 상호간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갖다 놓은 이 주파수를 바로 가드밴드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문제를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다음 91번 일정한 폭을 가진 한 통신선로의 주파수의 대역폭을 여러 개의 작은 대역폭으로 나누는 방식으로서 전송선로를 분할하는 방식은, 뭐 말 되게 어렵게 나와 있는데 결국 무엇을 여러 개로 나누느냐, 주파수를 여러 개로 나눈다 이거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시분할이라는 걸 시간을 분할해 가지고 여러 개 다른 걸 나누는 거고, 대역 분할은 대역을 분할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지금 보면 주파수를 나눈대요. 그럼 결국 주파수 분할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주제를 바꿔서 정보 단말 장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를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사실 정보 단말 장치는 크게 처리계와 단말계와 전송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리계는 보통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컴퓨터에서 처리를 해주는 하드웨어, 즉 컴퓨터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단말계라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통신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 있죠. 뭐 공유기라든지 여러분들 댁에서 사용하는 공유기라든지 아니면 반짝반짝거리는 뭐 모뎀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 등등등이 단말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송계라는 건 이제 뭐냐 하면 통신 회선을 통해서 날아가는 그 선, 그게 전송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조금 어렵게 해석하면 여기 DT라는 게 있는데, 이 DT는 단말 장치라고 해서요, 처리계와 단말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출력 장치와 송수신을 담당하는 장치,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컴퓨터로 신호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단말 장치, 바로 DTE라는 부분이고요. 다음 DC라는 건 회선 종단 장치라고 해서 전송계에서, 그러니까 통신선로에서 신호가 막 들어오면 그 신호를 컴퓨터로 바꾸기 전에서 DC라는 장치를 통해서 컴퓨터로 다시 바꿔주더라, 컴퓨터로 신호를 다시 바꿔주더라 하는 요게 바로 DC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 회선 종단 장치, 회선의 끝에 있다 이거죠.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 중에 DSU라고 있거든요. DSU는 사실 DC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거예요. 디지털 회선으로 넘어오는 정보를 디지털로 바꿔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로 바꿔주는 게 바로 DSU의 역할입니다. 요 두 가지가 바로 여기 단말계와 전송계 사이에 위치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여기 전송계 부분에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통신 제어 장치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통신을 제어하는 장치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모뎀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뎀이라는 것은 아까 그 PCM과 마찬가지로 아날로그의 신호를 디지털로, 디지털의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꿔주는데, 모뎀의 약자가 사실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디지털의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을 변조, 다른 말로는 모듈레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아날로그의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걸 복조, 디모듈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모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모뎀의 역할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보 단말 장치들을 서로 연결을 하려면 RS23이라는 이 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핀은 아니고요, 통신 장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은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핀이 총 25개가 있습니다. 그 25개의 핀들 중에서 두 번째 핀은 자료를 받는, 두 번째 핀은 자료를 보내는 송신의 데이터이고, 세 번째 핀은 자료를 보내는 수신의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는 문제 자체가 이렇게 나오니까 요 내용 자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부분 확실하게 좀 외워주시고, 그러면 관련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92번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데이터 통신 시스템 구성 요소, 일단 컴퓨터 처리계,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인터넷이나 아니면 통신을 하기 위한 전송계, 그 다음 이제 전송계랑 그 처리계를 이어주는 그 단말계,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근데 멀티미디어 시스템계 이런 거 없었죠. 정답은 4번. 다음 93번 EIA, RS232C, DTE는 접속장치 핀은 모두 몇 개인가? 결국 RS232C의 접속장치의 핀은 총 몇 개인가? 몇 개였습니까? 25개였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94번. 다음 중 DTE와 단말장치와 접속규격에 해당하는 25핀 커넥터에서 데이터의 송신과 수신과 관련되어 있는 핀 단자 번호는, 이게 RS232 핀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기에서 송신을 담당하는 게 보내는 쪽이 2번이었고 수신을 담당하는 게 3번이었습니다. 받는 쪽이 3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95번 변복조기에서, 여기서 말하는 변복조기는 바로 모뎀을 뜻하는 거예요. 모뎀이 바로 변복조기입니다. 모뎀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바꾸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 뭐라 했습니까? 변조라고 한다 그랬죠? 정답은 2번. 반대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건 복조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96번 다음 중 데이터의 단말 장치와 DTE와 디지털 통신회선, 여기서 디지털 통신회선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DC로 회선 종단 장치로 적합한 것은, 회선 종단 장치의 종류가 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장치 뭐가 있었습니까? DSU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다음 97번 다른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이제 중앙 내부의 구리심선과 원통형의 외부 도체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절연물로 채워져 있으며 주로 CATV, 이게 케이블 TV거든요. 여러분들 댁에 사용하는 그 케이블 TV, 군의 전송 선로로 이용되는 케이블.
이거 어디 사용하느냐면 텔레비전 뒤에 검은색 케이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케이블 말하는 거거든요. 그 외에 검은색 케이블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검은색 케이블 안에 절연체가 채워져 있어요. 실리콘 같은 게. 그리고 여기 구리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컴퓨터로 연결하거나 내지는 그 텔레비전 뒤로 연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케이블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동축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요 문제 좀 잘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98번. 다음 중 라디오 방송에서 이용하는 통신 매체. 라디오. 우리 듣는 라디오요. 그죠? 라디오. 스크린 케이블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광파, 빛의 힘을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축 케이블, 아까 그 절연체가 있는 구리선을 이용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뭘 이용하겠습니까? 전자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다음 99번. 다음 통신회선 중 대역폭이 가장 큰 대역폭을 갖는 케이블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이제 동축 케이블은 제가 아까 설명을 해줬고, UTP 케이블은 좀 옛날에 사용하는 케이블이고, 폼스킨도 좀 대역폭이 좀 나빠요. 이런 것들 말고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안정성이 뛰어나고, 그거 뭐예요? 빛이잖아요. 광섬유 케이블, 광케이블입니다. 정답 3번. 자, 계속해서 광케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광케이블은 대용량의 전송이 가능하다. 그렇죠. 빛이니까 누화나 정기적인 잡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기가 중간에 가다가 사라지거나 누화가 되거나 내지는 잡음, 전기에 혼선이 오거나 이런 거 없죠. 왜? 빛이니까. 그죠? 다음 3번. 보안성에 취약하다. 빛의 신호로 서로 선로를 보내게 되면 전기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광섬유를 해석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없으면 뭐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안성이 좀 더 취약하지 않고 뛰어납니다. 다음 4번. 장거리 전송이 가능하다. 누화가 없기 때문에. 그럼 올바르지 않은 것. 정답 3번이 되겠죠. 보안성은 뛰어납니다.